동남아 여성들의 특이점이 성문화에 대해 많이 개방적이라고 생각해. 상대 여성이 2명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졸지에 2명을 내가 상대해야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연희님. 요즘 날씨가 이상해지는데 아침엔 춥고 오후엔 더워 죽을 것 같고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태국 출장 중에 만났던 여인네들에 대해 사연을 써보도록 할게. 오래 지낸 건 아닌데 갑자기 해외 출장권이 터지게 되면서 1년에 태국만 3번을 가며 출장을 가장한 여행을 다녀온 사연이야. 10년이 지난 이야기라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 태국에 출장 가면서 알게 된 거야. 파타야라는 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이자 유흥가더라고. 워킹 스트레이지. 이곳이 유명한 유흥가 거리이자 젠더들의 천국. 입구는 우리나라 시장 입구 같이 생겼는데 양쪽 옆으로 전부 술을 마시면서 여자들과 헌팅할 수가 있어. 그리고 밖에서 호객 가는 여성들을 한국으로 따지면 주점과 바 중간 정도지. 호객행위를 여성과 가게에 들어가며 술 사주며 노는 곳이야. 대신 여성 비용은 남자가 계산하고 그 당시 디파짓이라는 명목으로 태국 돈으로 2,500바트를 계산하고 칵테일 한 잔 정도를 계산해.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동남아 쪽 여성 비용이 싸다는 거야. 절대 아니지. 그 여성과 시작이 5,000바트로 시작했거든. 지금은 환율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4,000바트가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했던 걸로 생각나. 한국 물가가 100이라고 하면 태국 유흥 물가는 80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해. 단지 태국 여성의 나이대가 20대 초반이라는 점이지. 그리고 워킹 스트레이 거리엔 젠더들도 눈에 보이는데 그냥 지나치면서 보면 엄청 예쁜 아가씨야. 피부도 희고 부드러운 피부. 근데 자세히 보면 남자 특유의 어깨 골격이 보이지. 그냥 보면 몰라. 전부 여성으로 수술한 사람도 있긴 한데 가슴만 수술한 사람도 있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일반 여자보다 엄청 예쁘거든. 근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은 중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티가 나. 엄청 시끄럽고 진상짓을 하지. 거리에서 젠더인 것 같은데 진상 피우다가 젠더한테 맞는 중국인도 봤어. 얼마나 지랄이었으면. 그리고 워킹 스트레이 거리에 술집 들어가면 중앙에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봉이 여러 개 박혀있지. 거기서 여자들이 봉춤을 추며 남자들을 유혹해. 거기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같이 앉아서 술 사주고 술 한잔하고 그 다음은 남자의 능력인 거야. 근데 춤추는 여자를 잘 봐야 돼. 젠더가 절반 이상이거든. 그냥 보면 예쁜 여자고. 술집이건 바뀌건 분위기가 태국이라는 곳이 아닌 것 같아. 오색 인종이 다 어울려서 술 마시고 있으니 말만 안 하면 그냥 다른 세상이지. 다음은 파타야 바닷가. 거기엔 태국 어린 여성들이 서 있어. 한국에서는 서로 흥정해서 연애하는 곳이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흥정해서 2,000바트 내외로 더 싸게 할 수도 있어. 나이대는 20대 중반 이하. 근데 성병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네. 가게에서 있는 여성들은 자체 검사도 자주 하고 관리를 해서 걸릴 확률이 적은데 그런 거 없이 헌팅으로 만나는 여자는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 그만큼 잠자리 비용은 싸고. 파타야 바닷가에서 여성을 만나 흥정하고 하면 1,000바트 정도에 가능하다고 들었어. 근데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는 걸로. 그리고 일반적인 라이브 카페 같은 곳인데 여긴 일반적인 술을 마시는 곳이지. 현지인 여성들끼리 와서 술 마시는 거면 헌팅 목적으로 와서 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디파짓이라고 해서 흥정 후 잠자리 하는 거 3,000바트 정도. 그때 환율로 1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나이는 20대 초중반 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트. 여긴 한국과 비슷한 이미지야. 근데 다른 건 남자는 입장료가 300바트였지. 그리고 양주는 사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태국지사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이트에 있는 여성은 전부 남성과 잠자리로 돈 벌려고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오, 이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네. 일반인들이 그냥 헌팅하고 즐기려고 가는 곳이 나이트인데 나이트의 입장에 우린 여성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 마시잔 마인드를 가지고 40대 아재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지. 근데 나이트에 들어가 중간중간 쉴 때 소다랑 같이 술 마시는데 소다 가격이 200바트, 양주에 소다 타서 마시니 맛도 있고 취하지도 않아. 여기저기 한국말이 들리지 나이트에 한국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있으니 주위에 여성들이 재미있었는지 헌팅이 들어오고 나이는 21살. 나이트에서 느낀 게 여기 여성들은 태국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라오스 여성도 있었어. 태국이랑 국경이 가까워 그런 것 같아. 동남아 여성들의 특이점이 성문화에 대해 한국보단 많이 개방적이라고 생각해. 그때 나이트에 같이 갔던 일행이 3명이었는데 상대 여성은 4명, 짝이 안 맞는데 같이 어울려 놀았거든. 근데 상대 여성이 2명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졸지에 2명을 내가 상대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그냥 둘이서 셋이서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봐. 40대 아재가 21살 여성 2명을 상대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약을 여성들이 권하면서 주는 거야. 그렇게 상대하고 출근을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태국 여성 비용이 인당 5,000바트 내외였던 것 같아. 한국 돈으로 18만원 내외였지. 이 정도면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 단지 연령대가 20대 초반이라는 거. 아마 20, 30대 한국 남자들은 동남아 쪽이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저렴하지 않아. 그리고 세계 어딜 가나 한 가지 공통점은 동남아에 가면 한국 남자가 인기 좋다는 말 절대 아니야. 한국에서 찐따처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럼 거기서도 찐따 되는 거지. 언어도 다른데 누가 말을 하겠어. 한 번 찐따는 어딜 가도 그냥 찐따라는 거. 재미있게 놀고 상대에게 부담감 없이 이해해주는 대상이라면 나이가 많아도 여성들은 그 남자를 선택해준다는 사실. 아무리 얼굴이 못생겨도 웃기면 다 통하는 법이야. 우리도 현지 여성이랑 언어 안 통해도 바디랭귀지를 동원한 파파고의 현지 통역, 어설픈 태국어 남발하며 상대를 즐겁게 하니 대화가 되더라고. 출장 중 나이트 몇 번 가보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여성 3명까지 같이 상대를 해보게 된 거야. 진짜 문란의 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태국 가면 되겠다. 태국의 에이즈 통계를 보면 어지간한 깡으로는 그 짓거리 못하지. 너무 좋았단 기억보단 힘들었단 기억이 크기도 하지. 여기에 셋을 상대한 내용을 쓰면 채널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으니 무건수행하도록 할게. 그리고 태국 여성들이 성문화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느끼는 게 여성들과 호텔에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에서 태국말로 어제도 다른 여성이랑 잤다고 이야기해준대. 그럼 상대 여성은 괜찮다고 그래. 그리고 태국 여성을 몇 번 만나며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순수함 이런 걸 느꼈어. 그리고 태국 남자들에 비해 한국 남성이 피부도 좋고 기본적인 피지컬이 좋긴 하더라고. 평균적으로 옷도 잘 입고 뭔가 한국 젊은 애들을 보면 귀티가 난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 현지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볼 때 동안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그 당시에 40대인데 30대 초중반으로 보더라고. 동남아에선 지금도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고 들었어. 그건 개인의 차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뀐다 싶어. 근데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욕먹는 종족이니 그 나라 국민성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어디 가지 못하고 회사 집 열심히 출퇴근하는 신세가 돼버렸어. 한 번씩 결혼 전 시절을 생각해보면 나도 엄청 문란하게 놀진 않았어도 조신하게 놀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업소 장인님에 비하면 소소한 이야기겠지만 태국 출장 중 여러 태국 문화를 접하며 태국 유흥 문화가 이렇구나를 느끼게 됐어. 다들 몸 관리 잘하고 또 사연을 쓸 용기가 나면 적어보도록 할게. 젠더형이 성전환 전에 무에타이 선수였을지도 모르지. 개기면 뒤져. 태국 약 10살 어린 애들도 무에타이 선수로 데뷔해 20살쯤 전적 100전이 넘는 애들도 있어서 젠더형들 뗐다고 함부로 보면 큰일 나지. 푸켓 신혼여행 때 세계 젠더 대회 2위 여성과 술 먹었을 때 아래도 완전히 똑같이 만든 걸 보고 놀랬었죠. 얼굴은 인형처럼 예쁘고. 청학동 형님 같은 분도 있지. 푸켓에서 봤는데 가슴 있고 수염도 있고. 수염도 있어?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남자분들이 젠더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이유가
그거래. 태생의 남자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남자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잘 캐치하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주니까 그래서 더 헤어나올 수 없나 보다. 여자들은 태생이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공감하기도 어렵고 어딜 해줘야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전에 쇼킹 아시아 이런 거 보면 한참 유행할 때 성전환 수술 장면 다 보여주는데 밑에도 성형으로 만들고 무슨 인공 곱창 같은 걸 끼워놓고 만들더라고요. 아, 나 유튜브로 봤었던 것 같아. 남자분들은 공으로 맞거나 이러면 엄청난 통증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거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 고통이 상당할까 싶긴 해. 파타야에서 만났던 무희들이 젠더였는데 우리 마누라보다도 예뻐서 많이 놀랐었네요. 태국이 그 근방에 판이 크니까 말도 대충 통하다 보니 이웃나라에서도 많이 건너서 일한다고 하지. 아, 진짜? 돈이 되나 보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